예, 증시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우리나라가 좀 부진했고 다른 나라들 흐름은 좋았죠. 특히 이제 일본이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중화권 증시, 뭐 홍콩이라든가 중국 증시도 한동안은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 이제 경기 부양 이슈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뭐 빅 이벤트 주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연준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한 번만 올리고 말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물가 지표가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를 연속적으로 세게 올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만 1.6%. 이거는 뭐 금리 인상 정점이라는 재료보다는 이제 유럽이 더 금리 정책을 세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로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만 좀 빠졌고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제 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슈들을 좀 보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봐야 한두 번인데 다만 연준 인사들 발언만 놓고 보면 막 5번은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연준 인사들은 남은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언을 일부러 좀 세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도 성장 전망을 0.4에서 1.0으로 높였잖아요. 그래서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증시가 이제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조정은 몰라도 폭락 가능성은 낮다. 이 점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슈는 그동안에 조금 잠잠했던 증시 과열론이 지난 주말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 조정에 좀 빌미가 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종목들이 이제 빅테크가 강세 보였다가 경기 민감주로 좀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빅테크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 거는 좀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차례 보여드린 건데 트럭 판매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건 좀 안 맞는다. 왜냐하면 트럭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양호하다라니까 경기 침체는 소비가 죽어야 경기 침체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규주택 판매거든요. 신규주택 판매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온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주택 판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게 쌓이면서 경기 침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주택 판매는 올라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둔화 정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건데 한번 복기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봉상 200주선을 터치하거나 깨고 나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회복되고 나면 1년 이내에 다시 깨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어떤 작년도 10월에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10월 이내에 그 저점을 또 깨러 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적인 어떤 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월봉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하이닉스가 지금 2달 연속해서 뭐 10% 이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간으로 보면. 그런데 하이닉스가 3개월 연속해서 10% 이상 올라간 거는 2010년도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다음 달에는 SK하이닉스가 속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종목이 어떤 게 더 매력이 있는지 이게 3개월 연속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도가 조절된다는 의미거든요. 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매력도보다 더 좋은 종목이 뭐가 되는지 찾아보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인데 주가가 되게 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센 음봉 맞고 시가총액 이 상단의 종목이 다시 원위치로 올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거래대금, 거래량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이 거래대금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 같은 거래대금을 형성해버리면 코스닥의 다른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러니까 좀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너무 거래대금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쏠림이 되는지 요거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달러 차트로 월봉입니다. 달러 차트 월봉인데 최근에 왜 코스피가 눌리는지 이해가 되죠. 요 이제 갈색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60월선인데 60월선은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지지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돌파부터 돼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시원스럽게 돌파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코스피는 완전히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 그 공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지난주에 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되게 강했죠.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뭐 에너지주라든가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코스닥에서 엔터주 일부,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코스피에 있는 SK 계열의 제약바이오주들만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들이 아주 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눌릴 때는 또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중공업 정도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쏠림 현상, 조선주와 이게 다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누적돼 있거나 뭐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외의 종목들은 좀 잠잠했다, 좀 쏠림이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10주 연속 매수인데 지금 매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에 수매수 싹 돌아가고 주간 수매수로 바뀌어서 그렇지 주중까지는 어정쩡했잖아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재개가 되는 제일 좋은 건 지수 곱하기 억 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 평균 2,6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매일 들어와야 외국인들이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죠. 근데 글로벌 펀드는 자금이 제법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EPFR 기준으로는 대규모로 확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리퍼 기준으로도 자금이 이제 들어왔고, 오히려 현금, 이 연두색, 녹색선이 현금인데, 현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 갈색이 주식이거든요. 주식이 이제 유출로 되다가 이제 유입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왔나 봤더니 이 회색, 이게 이제 확 올라가 있죠. 테크, IT 쪽인데 이게 테크 쪽에 이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 테크,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신흥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참고로 지금 유출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쪽 자금 동향을 보니까 이거를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끄는 거라 금요일에 매수 들어온 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건데,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약간 매도했고 대만은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대만하고 인도는 꾸준하게 매수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매수가 살짝 좀 이제 둔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뭘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두 개를 좀 규모는 줄였지만 어쨌든 매수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IT,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시가총액 뭐 상당히 좀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브 이번 주에 뭐 축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이브 담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를 좀 골고루 담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지난주의 특징.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골라 담기, 다음에 이제 IT도 골라 엔터도 골라 담기. 근데 IT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HPSP, 심텍, 하나마이크론, H바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이렇게 엮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골라 담는, 업종 내에서도 골라 담는 형태를 보이는데, 보통 이제 순매수 상단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LNF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보다는 그 외의 종목군들 쪽에 지난주에는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면 이제 연준 인사들 등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발언들은 이제 금리 계속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발언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시장이 견딜 수 있는지 요거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특정한 어떤 업종보다 고르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술주, 그러니까 빅테크죠. 빅테크, 경기민감주. 경기민감주라는 거는 뭐 산업재, 소비재,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기계, 뭐 건설, 뭐 이런 부류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러셀이 전충소형주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 사실 로테이션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테이션 도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이게 로테이션 돌더라도 빅테크가 제일 강하고 경기민감주가 이제
좀 그 다음으로 강하고 이런 구도 보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형태로 줄어들면 시가총액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흘러내리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뭐 테마로는 뭐 소금 관련된 종목들, 뭐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구도에서 굵직한 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 움직이냐, 뭐 게임이 움직이냐,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중국 경기 부양 그러면은 뭐 이제 철강화학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엔달러 환율이 계속,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은 빠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종목은 좀 영향이 있거든요. 토요타는 올라가는데 현대차는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자동차에만 아직은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수급이 외국인들은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져버리면 자동차의 축이 조금 밀릴 수도 있겠구나. 요 이제 움직임만 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 사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외국인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눌린 김에 그냥 다시 사볼까?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환율을 계속 이제 주의를 기면서, 왜냐하면 현대차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환차익이 얼마였다라는 걸 계속 공개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그만큼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은 뭐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뭐 단기 매물 소화 이상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종목 장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수급이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만 좀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여기에 계속 데이터를 올려드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증시 게시판이라든가 제가 어저께는 삼성전자 관련된 모든 통계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이상 오른 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 쭉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또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통계가 되니까 많이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아마 이 방송 보실 때쯤 되면 이제 구독자 2만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구독하기 꾹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